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메모리얼입니다. 높이 3.5m에 무게가 4톤에 이르는 이 동상은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9년 4월 미국 국립과학원 내 설치됐습니다. 이 동상의 왼손에는 수학 방정식이 들려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발표 당시 갈릴레이나 뉴턴의 역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원자력 개발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 공로로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1933년 나치 독일을 탈출해 미국으로 이주한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미국의 원자폭탄 연구 맨하튼 프로젝트의 계기가 됐는데요. 2017년에는 약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력파의 존재를 입증한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맥주를 즐겼다고 해서 맥주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기도 하고 생전에 그가 남긴 메모와 연애 편지들이 아직도 경매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만큼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이란이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솔레이마니 공습 후 폭풍에 대해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가뭄, 바람으로 인해 한국 전체 면적과 비슷한 지역이 산불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번 산불로 코알라 멸종 위기가 거론되고 약 5억 마리에 이르는 동물이 폐사했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산불 진화를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산불 피해 면적이 너무나 광범위해 당국은 일단 진화에 앞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이 대립 중인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장마저 2명이 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후안 과이도 현 국회의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루이스 파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날치기 선출한 건데요. 이틀 후 과이도와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봉쇄를 뚫고 국회 건물에 진입해 과이도 의장의 재취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미 1년 전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선거로 당선됐다며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한 바 있는데요. 미국 등 50여 개국이 그를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일본에서 가택연금 중 감시를 뚫고 레바논으로 도주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일본 사법당국의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2차례 구속됐다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007 작전처럼 레바논으로 도주한 건데요. 곤 회장은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가족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5일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았는데요. 앞서 기생충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도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포함해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50여 개의 트로피를 수상했는데요. 다음 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박승혁 프로듀서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این کارهای نظامی به این شکل کفایت اون قضیه رو نمیکنه. اونچه مهمه این است که بایستی حضور فساد برانگیز آمریکا در این منطقه منتهی بشه، تمام بشه. Soleimani's hands were drenched in both American and Iranian blood. He should have been terminated long ago. By removing Soleimani, we have sent a powerful message to terrorists. 이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지난 3일 이라크에서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새해 벽두부터 경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부대 2곳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즉각적인 추가 제재를 공언하면서 중동에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의 전격적인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그 후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به شما میگویم آقای ترامپ قمارباز بدان در آنجایی که فکر نمی‌کنی ما در نزدیک شما هستیم. 먼저 이번에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그가 이끌던 쿠드스 정예 부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드스는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솔레이마니는 지난 20년간 쿠드스군을 이끌며 주로 이란 외 중동 지역의 군사작전을 담당했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에게 자금과 무기, 장비를 공급하고 군사훈련도 시켜주며 반미, 반이스라엘, 반수니파 투쟁을 지원해왔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친미 국가 사우디를 제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시아파 벨트의 세력 확장을 꾀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테러 및 공습 작전에도 여러 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또 이런 활동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니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메네이는 6일 치러진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الحمدلله الذي أكرم المستشهدين في سبيله الحمد لله الذي رزقنا الجهاد في سبيل الإسلام. 7일 이란 의회는 미 국방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이란의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솔레이마니를 전격 제거한 걸까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고 적극 변호했는데요. 솔레이마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무장단체들이 미국인을 비롯한 여러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직접 책임이 있는 이란 정권을 정면 겨냥하겠다는 겁니다. We've told the Iranian regime enough. You can't get away with using proxy forces and think your homeland will be safe and secure. We're going to respond against the actual decision makers. 폼페오 장관은 또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향한 적극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며 그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작전을 최종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는 수백 명의 이란 반정부 시위 군중을 죽였고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으며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폭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This is the guy who can be considered the number 2 in Iran after Ayatollah Osman Ali Khamenei, the supreme leader, and basically it brings in the American-Iranian rivalry to a peak.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주요 표적 52곳을 폭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여기서 52이라는 숫자는 1979년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52명을 의미합니다. 이에 40년에 걸친 양국의 적대 관계가 충돌 직전 단계까지 오고 말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미 국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현역 군인만 약 50만 명으로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 대국 중 하나입니다. 오랜 국제 제재로 무기 사정은 좋지 않지만 지상군의 규모나 미사일 능력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은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y could attack American diplomats or military forces in Iraq. So that certainly would be on the table. They could attack shipping in the Gulf. That would be on the table. 하지만 미군 기지 폭격에도 정작 미군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돼 이란도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원치 않는다는 해석 또한 제기됩니다. 이란 군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처럼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시아파 무장 집단을 앞세울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현재 중동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약 7만 8천 명의 미군 병력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에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군 241명이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솔레이마니의 딸 제납은 6일 연설에서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ey've spent 40 years trying to build up
asymmetrical tools because they don't have the money or the forces or the weapons or the technology to confront the United States. 이란 정부는 또한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맺은 핵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핵 확산을 촉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 와중에 이라크 의회는 미국이 자국 영토에서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처럼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될지 전 세계의 눈이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김관호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보통 목재 조각가들은 세밀한 모형 작업을 위해 다양한 공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목재 조각용 공구가 아닌 전기톱을 사용한 조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톱이라고 하면은 보통 나무를 베거나 토막을 내는 데 쓰는 공구인데 전기톱으로 조각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목재 조각가 앤드류 씨는 전기톱을 이용해 마당에 죽어가는 고목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탈바꿈시켜주는데요. 시간 절약이 된다며 전기톱만을 고집하는 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앤드류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I'm Andrew Mallon. I'm a chainsaw artist. I've been doing it for about 8 years now. I've been doing it for full time for about 4 years. I love it. It's just a great way for me to express my art form and get these ideas out of my head, and I get to put them into a big chunk of wood. With the chainsaw, you've got to do it outside. So that is one of the challenges. Sometimes you're out in really cold weather or really hot weather. Keeping that saw running at a high volume for me to keep working is a big challenge. Trying to keep those saws in tip-top shape so I'm not wasting time out here. Keeping the chain sharp, keeping up with all the maintenance is very tough. Most of my customers are people that they're losing an old tree in their yard that they've had forever and they don't want to lose it. So they ask me to come in and make something interesting or beautiful for them. Here I'm carving this large oak tree. This family hired me to come in and carve 2 little bears on a tree and try to make it playful and fun. They've got 2 young children that they wanted each bear to represent their children. And I'm also trying to put little notches in the tree so they can climb and kind of play on it and have some fun and interact with it. I try to do the majority of my work with the chainsaw. It's a lot faster. I do use some little Dremels and die grinders, and they'll do details for me like the eyeballs and like around the mouth or inside an ear or something. So I have grinders and sanders also to smooth out the projects. I also use a blowtorch for a lot of my color to give shade and contrast. So I'll go up and I'll burn the project, and then I'll come back and sand a lot of that burn off or leave some burn in darker areas. And that helps me with the shading so you can see the project. I do a lot of animals because it's just an easy thing to capture beautiful animals in their environment. I just did a large tulip poplar at Hidden Oaks Nature Center in Annandale, Virginia. There's about 12 different animals on the tree, about 9 different species of animals. So there's an owl real up high, and then another owl behind it, and then a baby owl in a crevice. There's a squirrel, there's a raccoon, there's a possum. The raccoon's popping out of a little hole in the tree. You tell me the names of these animals in German. We've had literally hundreds of people come by the Nature Center for the first time, whether they were of all ages, to enjoy the tree. And you can see how people get drawn in and want to pet the sculptures and engage directly. Thank you for teaching me all the new names of the animals. I appreciate that. We use this now as a cornerstone for our animal habitat programs for school groups. The neighbors appreciate it, and everybody gets to enjoy it, really.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complaint, when are you going to be finished? It's really loud and I'm working in my office. So every now and then I get that, but generally it's a pretty quick process, so people enjoy it most of the time.